얘들아, 우리 본격적으로 반대를 건다.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를 자, 여기 지금 1번에 보면 이제 흥분의 전도 이렇게 돼 있거든. 흥분의 전도. 이제 추석부 안 가져왔다. 추석 가져왔어야 되는데. 괜찮아. 승호야, 피곤하지, 그치? 원래 토요일날 왔어야 되는데, 맞지? 토요일날 완전 변경한 거 맞지? 그래. 월요일이 좋아. 월요일이 뭐가 좋지? 그냥 월요일이라서.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자, 여기 이제 이게 흥분의 이제 전도라고 돼 있는데, 자, 아까 우리 축삭이라고 돼 있는 거 기억나지? 축삭. 뭐 랑베이 결절이 있든 없든 선생님이 축삭을 확대를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축삭입니다. 그림을 이제 여러 번 그리긴 할 건데, 그 일부분을 조사를 딱 해봤거든. 조사를 딱 해봤더니 여기가 축삭 안쪽이고 여기가 축삭 바깥쪽이거든. 이렇게 축삭 바깥쪽을 조사해봤더니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양전하를. 이렇게. 자, 안쪽을 딱 봤더니 안쪽은 이렇게 음전하를 띄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유를 또 따져봐야지. 왜? Why? 왜 바깥쪽이 플러스일까? 이거 진짜 또 조사해봤더니 잘 봐봐. 바깥쪽이 이렇게 나트륨이 많은 거야. 뭐 당연히 여기도 나트륨이 많겠죠. 이렇게 나트륨이 많겠지. 야, 참고로 얘들아, 나트륨은 영어가 아니지 않냐? 나트륨을 영어로 뭐라 그래? 나트륨. 나 나트륨이 영어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소듐이라고 하던데? 맞지? 소듐 클로라이드 이렇게 얘기하자. 염화 나트륨은. 아니면 말고 어쨌든 나도 계속 나트륨인 줄 알았어. 이게 나니까 나트륨인 줄 알았지. 소듐이라고 하더라. 소듐. 자, 그런데 이게 안쪽이 마이너스야. 근데 이유를 또 따져봤어. 따져본 게 아니라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음이온이면 음이온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음이온이 없는 거야. 아, 있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음이온이 있는데 단백질로 된 음이온이 있긴 한데 여기는 무슨 이온이 있어? 칼륨 이온이 있는 거야. 잘 봐봐. 둘 다 양이온이야. 자, 바깥쪽이 근데 이름이 왜 나트륨인 줄 알아? 우리한테 너무 좋아. 나트륨. 왜 이름이 나트륨이냐면 나트륨은 있잖아. 나가 있어. 외우기 쉽지. 밖에 있는 거야. 그럼 칼륨은요? 하나 외웠으니까 그건 반대겠지. 그런 식으로 나트륨은 어디에 있어? 나가 있는 쪽에. 자, 이 말을 꼭 기억을 해줘. 이건 이제 중요하다. 어디에 많아? 밖에 많은데 얼마나 많냐면 개 많아. 꼭 기억을 해. 마지막에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본다. 얼마나 많냐면 개 많아. 자, 칼륨은 어디가 많아? 안에 많은데 얼마나 많냐면 또 기억해. 개 많아. 엄청 많아. 그런데 선생님 왜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그러면 선생님이 가정을 할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 나트륨이 10,000개가 있어, 얘들아. 그러면 안쪽에 칼륨이 몇 개 있어? 9,000개가 있어. 그러면 플러스가 많은 쪽이 무슨 전하를 띄어? 양전하를 띄고 플러스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띄게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상대적인 전하를 재거든. 전극을 여기다 꽂아놓고 여기를 재거든. 그러니까 양전하가 많으면 플러스, 양전하가 적으면 음전하가 되는 거야. 됐죠? 지금 자, 이 상태 극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극이 나눠져 있지.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자, 이때를 뭐라고 해? 가로해서 이 상태를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쓰죠. 분극하는 단어를 써요. 극은 분극의 뜻은 뭐냐면 극이 어떻게 돼 있어? 분리가 되어 있네 라고 해서 분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극이 분리가 되어 있다. 분극. 그래서 방금 선생님 분극되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자, 나트륨 어디에 있다고? 나가 있다고. 밖에 많아. 위로 화살표. 자, 안쪽에 뭐가 많아? 칼륨이 많아.
얘들아, 이거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선생님이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뿐만 아니라 몸 밖에서도 저런 걸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지. 이상하잖아. 무슨 나트륨이 바깥에 있고 칼륨이 안에 이렇게 뭉쳐 있을 수가 없잖아. 자연스럽다는 건 뭔지 알아? 선생님 방귀를 뽕 꼈는데 방귀가 어떻게 돼야 돼? 자연스러운 거는 방귀가 퍼져야 돼.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은 건 없어. 우리가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러면 누군가 이걸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자,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도 하고 나트륨 펌프라고도 하는 거야. 자, 펌프를 선생님 몸으로 표현해 볼게. 이게 펌프야. 맞지? 자, 선생님 어때? 편하냐? 아니야. 선생님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펌프는 되게 힘든 거야.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잘 봐. 나트륨을 어떻게 하냐면, 일이 뭐라고? 나트륨을 나가게 하는 거야. 칼륨은 어때?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ATP를 사용해서 3나트륨 2칼륨을 이렇게 해줘. 근데 왜 펌프질을 하는 거냐면, 자, 안쪽은 나트륨이 많아, 적어? 적겠지.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보낼 때는 당연히 에너지를 써서 억지로 보내야 돼. 일을 하는 거야. 자, 너희들이 지금 이제 뭐 저녁 대부분 안 먹었을 것 같은데? 그치? 막 근데 점심 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진짜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저녁 때 되면 배고파, 배가 안 고파? 배 고프지? 왜? 얘네들이 쓰고 있단 말이야. 엄청나게 에너지를 써.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운동하지 않고 걷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배가 고파. 우리는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야. 기초대사량으로 이런 걸 계속 쓰는 거야. 계속 펌프질을 해줘.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얘기는 이거는 자극을 안 받을 때야. 가만히 있어. 자극도 안 받아. 이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딱 죽잖아.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 우리가 죽으면 몸에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겨? 몸이 딱딱해져. 그래서 실제로 근육광직이라고 해서 몸이 그냥 굳어버린대잖아. 근데 우리가 말랑말랑한 이유는 뭐냐면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래서 말랑말랑해. 만약 이렇게 딱 죽으면 어떻게 돼? 이게 딱 굳어진대잖아. 그러면 막 우두둑해서 펴야 된대잖아. 실제로 그렇대.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이걸 강제로 이렇게 펴야 된대. 사람, 그러니까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되지? 멋지게 죽어야 되나? 이렇게? 날 기억하라고. 자, 이거를 이제 분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재볼 거야. 야, 그럼 마이너스 얼마야? 실제로 이거 쟀더니 마이너스 70mV가 되는 겁니다.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그래서 이때를 이제 전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써볼게. 이거를 무슨 전이라고 하냐면 휴지전이라는 말을 써요. 휴지는 우리가 쓰는 그 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쉴, 휴, 그칠지. 동요가. 맞지? 지금 쉬고 있는 거야. 이 전위의 뜻은 뭐냐면 전기의 위치 에너지 값이다. 자, 지금 선생님 어려운 거 하나도 안 해서 그냥 생소한 것만 한 거야.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그냥 보고 외우면 돼.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풀면 돼요.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분극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마이너스 70 보이지? 휴지전이 보이지? 자극 안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 70mV로 지금 레디. 준비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볼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극을 줄 거야. 뭔가 뿅 하고 자극을 줄 거야. 그게 줄 거야. 간단하게 지금 여기 지워버리고, 뭐 나트륨, 뭐 칼륨 펌프 이렇게 나와 있죠. 나트륨, 칼륨 펌프 이렇게 열심히 펌프질을 하죠.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나트륨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마 칼륨일 겁니다. 동시에 이동하는 걸 보면 야, 이거 나트륨 칼륨 펌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잘 표시를 해준 것 같아요. 바깥쪽 플러스, 안쪽 마이너스. 바깥쪽은 나트륨 많고 안쪽은 칼륨이 많고 끝.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활동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게. 이게 축삭이야. 자, 바깥쪽이 플러스였고 안쪽이 마이너스였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극을 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극이 뒤바뀌어.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극이 역전이 됩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때는 뭐라고 한다고? 극이 뒤바뀌어서 분극을 뭐 한 거야, 얘들아? 이탈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탈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분극을 이탈한 거야. 분극을 이탈했다. 자, 분극을 이탈했어. 근데 원래 얘들아, 원래 플러스는 누구 때문에 플러스야? 아까 나트륨이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왔어. 자, 그러면 봐. 나트륨은 어디가 많아? 바깥에 많죠.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 자,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확산이라고 해. 자, 그리고 이때는 또 펌프가 필요 없어요. 자, 이때 우리가 나트륨이 이동하는 그 방식은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나트륨 통로. 자, 선생님 보여줄게. 이게 통로야. 구멍이야. 통로는 평소에 닫혀 있어요. 자극을 주잖아. 그러면 열리기만 해. 그러면 알아서 어때? 나트륨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펌프하고 통로는 개념 자체가 다르지. 펌프는 에너지를 써서 억지로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이게 통로야. 근데 아래에 있는 물을 어디로 보내? 위로 보내면 그거는 펌프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보내면 펌프고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 그건 통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통로가.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재봐야지. 플러스 얼마나 됐는데? 그렇지. 그 플러스 30mV 정도까지. 근데 여기서는 뭐 35까지 나왔죠? 의미 없어, 얘들아. 자, 우리는 문제 풀 때는 대부분은 30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책에서는 35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냥 그런 거보다 하면 되고, 이때. 자, 이거는 이제 휴지전이가 아니라 무슨 전이라고 하냐면, 요거를, 요런 말을 써요, 얘들아. 활동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활동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 영어로? 액션이라고 하는, 액션. 여기서 보면, 활동.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걸 액션. 뭐 영어로 하면 포텐션이라고 했는데 포텐셜. 자, 액션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극을 줬잖아. 선생님이 손끝에 자극을 딱 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얘가 도미노처럼 바뀐 게 드르륵 하고 와요. 뇌까지 드르륵 하고 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방식이냐면 전기적 신호야. 그러니까 탈분극된 신호가 그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뇌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트륨 통로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뀐지 여기가 아닌지 모르잖아. 하지만 통로를 알면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아니다. 뭐 그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바로 탈분극 시점이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탈분극을 하면 안 되죠? 아, 선생님이 굉장히 오래전에 스탬플러를 밟았는데 아직도 탈분극이 되면 선생님 죽을 때까지 계속 아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어때?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그게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재분극이라고 돼 있어.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재분극. 분극으로 뭐 하자? 되돌아가자. 분극으로 돌아가자. 한번 써볼게. 재분극이다. 자, 분극으로 돌아가자. 자, 잠깐 이거 한번 설명해 볼까?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나트륨은 어디가 많아? 처음에 나가 있어. 밖에 많아. 칼륨은 어디가 많아? 안에 있어. 근데 갑자기 탈분극 때문에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왔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사실 어떻게 해주면 돼? 나트륨을 보내주면 될 것 같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이 방법을 쓰지 않아. 근데 이유를 먼저 설명하냐면 나트륨이 들어올 때는 에너지가 필요 없었잖아. 그러면 나트륨을 보낼 때는 에너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는 방법을 쓰는 건데, 자, 나트륨은 양이온이지. 양이온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보내면 돼? 동요가? 양이온만 보내면 돼. 근데 안에는 무슨 양이온이 많아? 칼륨 양이온이 많아서 나트륨이 들어왔지만 그 들어온 만큼 누구를 보내면 돼? 그렇지. 칼륨 우선 쓰고 칼륨이 어디로? 안에 많던 애들을 밖으로 얘도 에너지가 필요 없이 다시 원위치를 만들어주는 거야. 전이를.
그래서 얘를 칼륨을 밖으로. 당연히 얘가 확산이다 보니 칼륨의 뭐가?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을 밖으로 보냅니다. 칼륨을 보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뭐냐면 처음 위치가 된 건 아니지. 다시 얘들아 나트륨이 들어왔잖아. 나트륨이 들어왔잖아. 근데 나트륨을 안 보내고 칼륨을 보냈잖아. 그러면 나트륨하고 칼륨 위치가 어떻게 된 거야? 뒤바뀌었죠. 이건 어쩔 TV? 우리한테는 무슨 펌프가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 그때 어차피 쓰면 돼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알아서 한 방에 재위치를 잡아주면 어차피 에너지를 한 번만 써도 되거든. 이해되죠? 자, 나트륨 들어오고 탈분극, 칼륨 나가고 재분극, 펌프질 해서 재위치 잡아주면 돼. 이런 상황이야. 자,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그래프 한번 봐봐. 자,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 여기 보이니? 여기 보면 마이너스 70보다 더 어떻게 됐어? 더 내려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돼요. 이 마이너스 80mV가 되는 시점을 우리는 무슨 분극이래?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과분극은 너무 칼륨이 좀 어때? 과하게 나간 거야. 안에서. 좀 과하게 나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80mV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시간적인 순서를 한번 얘기해 줄게. 처음에 뭐였더라? 한번 써볼게. 처음에 뭐였어? 처음에 분극이었지? 그 다음에 자극을 줬어. 무슨 분극? 탈분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되돌아가자. 재분극을 하는데 그 시점에 뭐가 일어나요? 과분극이 되는 겁니다. 자, 시간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걸로 끝이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가 일어나? 분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나중에는 있잖아. 나중에 아니라 곧 요 분극과 요 분극을 또 구분을 해줄 거야. 왜? 이 분극은 아직 자극이 안 온 분극이지. 그러니까 같은 마이너스 70인데 얘들아. 여기는 마이너스 70인데 아직 자극이 안 온 마이너스 70이고 얘는 어때? 자극이 이미 지나간 마이너스 70을 우리는 나중에 좀 구분을 할 거야. 같은 마이너스 70이 아닌 거지. 요게 이미 지나간 거. 한 번 자극이 지나간 마이너스 70인지 아직 안 온 마이너스 70인지 이것도 이제 한번 구분을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 선생님 말하는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자, 너네들이 여기 이제 지금 한 거는 어려운 거 하나도 한 거 없어. 기본 내용인데 이 기본 내용을 얘들아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걸로만 풀면 다 풀려.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자, 첫 번째 우리가 간단하게만 정리할 거예요. 전도. 자, 아까 보면 그래프 하나가 있지 않았어? 그래프.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시간이야, 얘들아. 시간. 자,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안쪽에 있는 막전위 값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거기 그래프 많이 있어. 그래프 옆에다 그려도 돼요. 자, 이렇게 돼요. 맞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 시점이 분극일 때 마이너스 70. 자, 선생님 플러스 35라고 하지 않고 그냥 3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점을 하나씩 한번 써볼까? 이렇게. 자, 써보면 여기가 1번 구간이 되고 얘들아 여기가 2번 구간이 되고 여기가 3번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구간이 있어. 1번, 2번, 3번 구간. 자, 당연히 1번은 뭐야? 분극. 자, 2번은 뭐야? 탈분극. 3번은 재분극과 과분극. 기억나지? 자, 이거를 선생님이 6가지로 핵심적으로 설명해 줄게. 이걸로 이제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내용을. 자, 이게 1번이야.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제목을 all the time. 항상이야, 항상.
자, 1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선생님이 정확하게 여기가 플러스 30이 있죠. A점이라고 합시다. 자, 이것부터 설명할게. 자, A점은 탈분극과 재분극의 중간이지. 아니야. 탈분극이야. 너희들 문제 풀 때 플러스 30인데 이게 탈분극일까 재분극일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 무조건 탈분극이야. 됐지? 자, 그러면 A점, 탈분극 때 선생님 물어볼게. A점. 자, A점 뭐냐면, 자, 봐. A점에서는 나트륨이 어디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왔죠. 막 들어오다가 나트륨 통로에서 막 들어오다가 딱 닫혔어. 이제 물어볼게. 닫히는 그 시점, 그러니까 닫히고 나서 나트륨이 충분히 들어왔잖아. 이제 나트륨은 어디가 많을까? 얘들아, 안쪽이 많아, 바깥쪽이 많아? 안쪽이 많아, 바깥쪽이 많아? 근데 혹시 아까 선생님 뭐 기억하라는 거 기억나? 자, 나트륨은 나가 있잖아. 얼마나 많아? 그치, 개 많다고 했어. 이 무슨 얘기인 줄 아니? 이거 되게 쉬워. 나트륨은 얘들아 어디가 많아? 다시 A점, B점, 그래, C점. 몰라. 물어보면 무조건 나트륨은 어디가 많아? 항상 바깥쪽이 많아. 이거 변한 적이 없어. 보성아. 너무 쉽지? 문제 풀기 너무 좋아. 항상 밖이 많아. 원래 그래. 그러면 왜 그렇죠? 라고 하면 설명해 줄게. 이거야. 아까 나트륨이 밖에 많아서 플러스라고 했고 안쪽은 칼륨이 많아서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근데 아까 예를 들었어. 개수로. 기억나냐? 몇 개 있대? 10,000개가 있어. 칼륨은 몇 개 있어? 근데 이제 들어올 거야. 몇 개 들어오는지 아니? 몇 개 들어와? 1,000개 들어올 거야. 그럼 여기 안쪽이 전체 양이온 개수가 몇 개가 돼? 10,000개가 되고 바깥쪽이 몇 개가 돼? 9,000개가 돼서 그게 바뀌었잖아. 이제 물어볼게. 나트륨은 어디가 많아? 바깥쪽이 많지. 원래 10,000개에서 1,000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게 바뀔 만큼만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 풀기가 너무 쉬워. 왜? 나트륨이 여기가 많았다. 이 시기에 많았다.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나트륨은 항상 어디가 많아? 항상 바깥쪽이 많아. 그러면 두 번째. 칼륨은 어디가 많아? 항상 안이 많아. 근데 누가 유지를 한다고 얘들아? 동혁아. 자, 누가 많아? 이거래? 누가? 나트륨? 잘 적고 있지? 칼륨 펌프 언제 작동하는데? 항상 작동한다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나트륨, 자 봐봐. 나트륨하고 칼륨이 펌프가 막 작동을 하다가 마이너스 70을 한번 딱 유지를 해줬어. 유지를 딱 하는 순간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뭐해? 야, 좀 쉬어. 아, 너는 이제 유지했으니까. 노프. 절대 그러지 않아. 선생님이 집에 가서 세수를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오늘은 좀 내가 좀 강력한 악력을 가지고 물을 딱 잡아가지고 잡고 이걸로 한번 몇 분이나 버틸까? 이게 버텨져? 애들아, 물을 아무리 손으로 이렇게 꽉 해도 버텨져? 담을 수 있어?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지. 개 많잖아. 그럼 줄줄줄 새. 어디로? 안으로 새. 칼륨은 어디로 새? 계속 바깥으로 새.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가만히 진짜 취재처럼 누워 있어도 펌프질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계속 작동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처음 배운 거야. 네 번째. 원래 칼륨 통로는 선생님 언제 열린다고 했어? 재분극 때. 기억나지? 방금 또 기억했어. 근데 칼륨 통로의 일부 있잖아. 얘는 항상 그냥 열려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림상에서 딱 봤는데 세 개 중에 하나가 열려 있잖아. 그럼 걔가 뭐야? 무조건 칼륨이야. 왜냐면 칼륨 통로는 보성아 무조건 오픈이 돼 있거든. 무조건이야, 무조건. 얘가 이렇습니다. 자, 5번째 가볼까요? 자, 또 질문해볼까? 얘들아, 2번 탈분극이잖아. 탈분극 때는 뭐가 이동한다고 했어? 나트륨이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 근데 느닷없이 뭐라냐면, 야, 2번에 탈분극 때 칼륨이 이동해, 안 해? 하고 물어봐. 자, 3번. 재분극 때 나트륨이 이동해, 안 해? 하고 우리한테 물어봐. 그러면 해. 아까 그랬잖아. 계속 줄줄 샌다니까. 그래서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트륨하고 칼륨의 무슨 성이라고 해? 투과성이라고 해. 얘는 항상 존재하는 거야. 얘는 단 한 번도 멈춰 있는 적이 없어. 계속 이동을 해요. 펌프질도 계속 하니까. 들어오고 펌프질 해주고 그래서 단 한 번도 멈춰 있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분극, 탈분극, 재분극은 메인, 주로
이동하는 것만 설명을 했지 실제로는 얘네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 높이값 h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여섯 번째가 h라고 하는데 얘를 활동 전위의 얘를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크기, 높이값, 크기. 자,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저기서는? 선생님 써준 걸 100 정도 나오지? 100mV 값. 자, 크기. 자, 저거는 선생님 혹시 있잖아. 센 자극을 줬어. 조금 센 자극을 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 조금 센 자극을 주면 좀 더 올라가고, 더 센 자극하면 조금 더 올라가고. 찍어봐. 안 돼요. 이유인즉슨 뭔지 아냐? 저게 변하잖아. 그럼 선생님이 저 값을 줘, 안 줘? 안 주지. 뭐라고 써야 돼? 상대량이라고만 쓰겠지. 왜냐, 막 계속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 값을 준 이유가 뭘까?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활동전이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일정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의심스럽죠. 그럼 선생님, 센 자극과 강한 자극과 약한 자극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있어. 어떻게? 자, 보여줄게. 이게 강한 자극이야. 어때? 빈도 차이거든. 그러면 약한 자극 볼까? 이게 약한 자극이야. 그래서 이 차이로 강한 자극과 약한 자극을 비교하는 거지, 차이가 생기는 거지. 실제로 이 높이 차이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활동전이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됐죠? 화선이 잘 안 보이나 봐. 이제 다음 주 일찍 와. 선생님 자리 잡아줄게. 알았지? 알았냐고. 이렇게. 금요일 반에도 허 누구 있었는데? 토요일인가? 총원녀 이름 생각 안 난다. 알아나? 너 누구 있지 않아? 누구 있는데? 허씨 누구 있지 않아? 친구 중에? 모르다. 미안해. 허씨가 2명인데. 추석분 안 가져가지고. 자, 지금 방금 정리한 거 있지, 얘들아? 요거 보고 문제 풀면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그냥 오늘 숙제 바로 얘기할게요. 13페이지부터 풀면 됩니다. 자, 13페이지의 문제지.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선생님이 6개만 내줄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만 풀면 되는데 5번 있지? 5번 V 표시. 한마디로 뭐냐면 조금 어려우니까 괜찮아. 그런 느낌. 5번만 조금. 자, 정답은 책 제일 뒤에 보면 있습니다. 알아서 채점까지 해오세요. 채점도 알아서 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선생님이 내용은 이제 하나만 하면 끝나요. 다시 이제 책을 한번 볼까? 그 다음. 자, 몇 가지만. 자, 봅시다. 자, 이제 다시 책을 보고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4페이지를 한번 갑시다. 4페이지. 자, 4페이지. 자, 오늘 챕터, 선생님, 방학 때 할 챕터가 꼭 4개거든? 벌써 근데 챕터 1이 다 끝난 거야.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챕터 1이 거의 끝났습니다. 챕터 1이. 자, 챕터 1이 거의 끝났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자, 흥분의 전도 원리 이렇게 돼 있죠. 자, 흥분의 전도 원리는 뉴런의 어떤 특정. 자, 여기서 보면 화살표가 2개가 있어. 뉴런 하나, 뉴런 둘, 뉴런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화살표의 뜻은 뭐냐면 시간이야. 어떤 특정 시간 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쌤이 제일 처음이니까 여기를 T1이라고 합시다. 자, 두 번째를 T2라고 하고 세 번째를 T3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그치?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자, 자극은 어디다 줬어? 뉴런의 왼쪽에 준 거야. 맞지? 자, 뉴런의 왼쪽. 그러니까 나트륨이 지금 들어왔잖아.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한다고? 탈분극이라고 했어. 뭐라고? 탈분극이라고 이렇게 쓰세요.
자, 나머지는 여긴 다 뭐야? 나머지는 여기가 분극이지. 그치? 분극은 쓸 필요 없고요. 당연히. 자, 그러면 첫 번째가 탈분극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납시다. 이제 물어볼게. 얘들아, 탈분극이 시간이 지나면 무슨 분극으로 바뀌어? 재분극. 자, 이게 쓰세요. 재분극이 됐죠. 그러면 그 옆이 이제 뭐가 돼요? 탈분극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탈분극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자, 다시 시간이 또 지나지. 자, 그러면 재분극이 이제 뭐가 된다고? 아까 뭐라 그랬잖아.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우선 분극 되기잖아. 그래서 원래는 분극으로 보이잖아. 근데 굳이 선생님 여기다 과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은 자, 아까 맞지? 여기는 이제 뭐가 바뀌어? 탈분극은 재분극이 되겠죠. 그다음 그 옆이 뭐가 됩니까? 탈분극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너희들을 자 수업한 것 중에서 보성아 봐봐.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야. 자, 오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글자만 외워도 돼. 과, 재, 탈이라고 하는 거야. 과, 재, 탈. 자, 자극을 어디다 준 거야? 과분극 쪽에 준 거야. 맞지? 이쪽에 자극을 줘서, 그러니까 자극 준 쪽이 과분극이 되고 먼 쪽이 뭐가 돼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 맞지? 지금 이제 좀 선생님 이거 설명해 봐. 왜 과분극이야? 자, 지금은 과분극이지. 그럼 과거에 뭐였단 얘기야? 과거에 탈분극이었단 얘기야. 자, 봐봐. 원래 탈분극은 여기였지. 근데 탈분극이 어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얘네들이 각각 시간상에서 딱 봤을 때 이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 위치가. 근데 그 이유를 살짝 이제 헷갈리게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아까 이 그래프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있잖아. 얘가 뭐야? 얘가 시간이야. 자, 얘가 마이너스 70이고요. 얘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30이죠. 자, 첫 번째 뭐가 옵니까? 탈분극이 와요. 분극 다음에. 그치? 그 다음 뭐가 와요? 재분극이 오고 그 다음에 이거야. 탈, 재, 과. 근데 여긴 또 뭐래? 그렇지.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워요. 자, 우선 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또 얘기해 줘야 되나? 청원여고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닐 텐데 미안한데 청원여고가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하더라. 간다고 했어? 내가 알기로는 안 간대. 근데 이유가 너무 황당하던데? 안 들었어? 지유가 그런데 지유? 그 지유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청원여고가 다른 학교 들어봐. 청원여고가 얼마나 빡칠지. 수학여행을 안 가는 이유가 영훈고 애가 한 명이 죽었대. 이거 알지? 잠깐. 근데 아니 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영훈고하고 청원여고하고 뭔 상관이야? 영훈고등학교. 영훈고 애가 왜 죽은 거야? 베란다 거기서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어요. 아니 그 어쨌든 죽은 건 사실이잖아. 근데 너무 충격받는 것 같은데 선생님 뭐 표정이. 그래서 학교에서 영훈고 애가 죽었기 때문에 청원여고가 수학여행을 안 간대. 안 갈 수도 있대. 간대요. 간대? 진짜로? 확실해? 얘 희망을 가져라. 제주도 간대. 오, 설아는 어디 가니? 고2 때 어디 가? 몰라? 수학여행 어디 안 가? 부산 준영아 부산 간대. 근데 수련회? 야, 청원고는 어디 가냐? 강원도 가는 거 아니야? 갔다 왔으면 이제 안 가겠다. 뭐 제주도 아니면 아마 부산 뭐 그런 데 가겠지. 대진적으로 어디 가? 어디 가는 거야? 대순진리는 아니고 대진여고 어디 갈 거야? 저 포천 어디 간 거 아니야? 거기 뭐 이상한데. 상명은 안 간다. 상명은 안 간다고 내가 확실히 들었어. 상명은 왜 안 가지? 교장이 못 가게 하나? 어쨌든 불암 어디 가니? 아직 얘기 없지. 불암하다. 뭐 불암해. 그치 어쨌든 아직 얘기 없구나. 선생님 근데 갑자기 왜 수학여행 얘기를 많이 하는 거냐면 그런데 가면 너희들끼리 계속 뭘 해? 친구들끼리
사장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도 차려입고 가서 사진. 사진을 찍잖아. 그럼 물어볼게. 얘는 사진 아니야? 사진을 딱 찍은 거죠. 그치? 이때 사진 같은 시간이잖아. 그 선생님 물어볼게. 사진 안에는 뭐가 일정해? 어떤 애들은 친구가 일정하지. 그럼 당연히 친구가 일정하지. 그치? 사진 안에서는 뭐가 일정한 거야? 시간이 일정한 거잖아. 그 날짜, 그 시간에 짝 하고 찍힌 거잖아. 맞지? 이거 잘 들어봐. 얘는 지금 사진이야. 뭐가 일정하다고요? 시간이 일정한, T가 일정한 거야. 근데 우리 보기 어때? 그냥 위치가 좀 다르죠? 이 위치, 저 위치 하지만 모든 시간에 같은 시간에 사진을 찍은 거야. 자,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세요. 자, 얘는 뭐가 변해? 시간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탈제과인데 왜 선생님은 과제탈이라고 하지? 여기서 계속 혼란스러워. 왜 선생님은 오른쪽이라 하지? 나는 왼쪽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깨야 돼. 얘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일정할까? 선생님 아직 안 가르쳐 줬는데. 자, 시간이 변함에 따라 막전이가 변하죠. 근데 얘는 뭐가 일정해. 뭐가 일정하냐면 한 선생님 한 10번을 써줄 거야. 기억해. 4글자. 지점이 일정합니다. 자극 지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프는 어디서만 보는 줄 알아? 요 지점만 얘기하는 거야. 딴 데 말고. 여기는 다 필요 없어. 여기만 시간에 따른 막전이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래프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요 그림을 주고 요 그래프가 항상 문제 풀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데 탈제과 과제탈이 너희를 머릿속 혼동이 되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게 헷갈린다고. 그러면 안 돼. 됐죠? 하나만 외우면 돼. 뭐라고? 과제탈이야.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자, 그리고 얘는 시간이 변하고 이게 무슨 지점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0초 때야. 1초 때. 좀 더 알려줄게. 이거 마이너스 60이야. 2초 때. 플러스 30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3ms야. 3초일 때. 요거는 그래프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지금 당장은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거든.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용어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아주 단순하게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요걸로. 자, 이게 이제 시작점이야. 자, 2번 한번 가볼까? 자, 마리집의 유무. 자, 얘가 뭐라고 쓸까? A가 민마리집이죠? 탈분극의 도미노가 어때? 일일이 다 쓰러져야 돼. 근데 얘는 뭐냐? B는 마리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요 부위 있지, 얘들아. 요 막대기. 이게 바로 마리집이야. 마리집 신경은. 그 다음에 없는 부위를 무슨 결절?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랑비의 결절에서만 쓰러지면 되고 얘네들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밀면 그냥 스킵.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얘가 빠르지. 그래서 흥분 정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으면 돼요? 마리집 신경이 누구보다 빨라? 민마리집 신경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자, 우리 이제 무슨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전기적 신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얘들아, 전기. 혹시 전류가 흐르는 거를 방해하는 걸 뭐라 그래? 물리에서 저항이라고 해. 리지스턴스라고. 그치? 저항의 뜻은 뭐냐? 봐봐. 이게 저항이야. 전류가 흘려.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데 뭐 하는 거야? 가시가 있어. 이걸 저항이라고 해. 방해하니까. 저항을 작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니? 저항을 뽑아버린다. 인정. 그래서 했지. 저항을 작게 한다. 이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재질을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쇠잖아. 그걸 뭐로 바꾸면 돼? 구리로 바꾸면 돼. 구리보다 저항이 작으면 금으로 바꿔주면 돼.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저항을 작게 해주잖아. 어떻게 해주면 돼? 단면적을 넓혀주면 됩니다. 두께가 두꺼워지잖아. 그러면 잘 통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 왜? 돈이 많이 드는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자, 그래서 우리 신경의 전도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민마리집이야. 민마리집. 자, 혹시 너희들 오징어 있잖아. 오징어. 맛있는 그 오징어. 오징어 헤엄치는 거 봤어? 본 사람 없어? 아니, 실제 말고 그냥 뭐 동영상. 빨라 느려? 개빨라. 맞아. 먹물 튀기고 도망가는 게 개빨라. 근데 오징어는 민마리집이야. 근데 축삭이
두꺼워. 거대 축삭이라고 해. 그래서 이 두 번째 설명이 뭐냐면 축삭돌기가 뭐 할수록? 두꺼울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팽이는 민말이집인데 그냥 축삭이 얇아서 천천히 가는 거야. 달팽이는 놀라도 천천히 가고 급해도 천천히 가고 그래. 근데 원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오징어는 축삭이 없는데 축삭 두께가 두꺼워서 그걸 커버를 하는 거야. 움직이는 속도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중에 이제 뭐 계약을 해서 야, 흥분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소술용어로 단답형으로 쓰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쓰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계약해서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하면 되지. 자, 요거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밑에 또 뭐가 있죠? 흥분의 발생 과정.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여기는 별거 없어서. 자, 1번이 이제 분극이죠. 자, 2번이 탈분극입니다. 얘도 탈분극이고 얘도 탈분극이에요. 근데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조금 모양이 다르지 않아, 얘들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이건 이제 설명은 안 했지만 여기 보면 몇 미리볼트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50이 바로 뭐라 하냐면 가끔씩 말하기도 하는 이거를 역치전이라는 말을 써요. 역치전이. 그러니까 혹시 역치라는 단어 알까?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역치? 역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안 사람 없던데? 스레시홀드라고. 스레시홀드라는 영어 단어 들어본 사람 있어? 역치. 그치, 역치. 단순히 역치라는 뜻인데 그 뜻이 뭐냐면 문턱이라는 뜻이야. 문지방. 문턱. 요즘에 집집마다 문턱이 없는데 문턱이 있으면 굉장히 낮잖아. 근데 문턱을 넘어서면 어디가 돼? 문턱을 넘어서면 방 안이 되고 그걸 못 넘어서면 방 밖이 됐지. 리미트야. 최소한에.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뭐 터치를 했잖아. 못 느끼게 터치할 수도 있지. 그거는 역치 미만의 자극이야.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자 마이너스 50 있지. 여기를 터치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자극을 딱 줬는데 터치만 하면 더 센 자극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올라가. 그걸 우리 역치전이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 아니고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고만 알고만 있으면 돼. 자 그렇게 해서 A 플러스 35 그래서 5번 자 4번 이게 뭐라고? 재분극이죠. 자 마지막 뭐가 있어요? 과분극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과분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이 뭐가 있어요? 분극이 있습니다. 분극이 있어요. 분극. 자, 이 정도 이제 돼요. 자, 선생님이 처음에 뭘 줬더라? 이렇게 뭐냐면 선생님이 분필을 달을 했죠. 이제 전달을 할 거야. 전달을 한 5분, 10분만 하면 돼. 10분도 아니고. 끝! 이제 전달, 이 내용만 하면 끝나죠. 전달. 자, 이게 전달이 있어요, 전달. 자, 흥분의 전달의 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림만 설명하면 끝납니다. 얘들아, 이게 흥분의 전달이 있어요, 전달. 자, 뉴런이 있고, 얘들아, 뉴런이 있고, 뉴런이 있는데, 사실 뉴런하고 뉴런이 이렇게 끝이 맞닿아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 뉴런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 이 떨어져 있는 틈을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 틈이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 틈이 20나노미터 정도 된다. 20나노미터. 자, 이거 보면 뉴런 보이지? 전 뉴런이야. 선생님이야. 그 다음에 너는 후뉴런이야. 근데 이거를 확대를 딱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주는 곳을 뭐라고 그랬다? 다시 한번 주는 걸 축삭돌기라고 받는 곳을 가지돌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가지돌기야. 여기가 축삭돌기. 그래서 축삭에서 가지돌기로만 이동을 하죠. 자, 그림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 갑자기 나트륨이 위에서 어때? 막 확 들어가. 이거 무슨 분극이야? 탈분극이 일어나죠. 도미노가 이렇게 일어나다가 그 축삭돌기 끝에 기포가 생겨. 그래서 그 기포 이름을 시냅스 소포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시냅스 소포 안에 뭐가 있냐면 가루가 들어있어요. 이 가루 보이지? 여기서 확대한 거? 이 가루가 뭐냐면 이름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 혹시 들어봤을까? 아세틸콜린? 아드레날린? 들어봤지? 그거야. 그 다음에 엔돌핀, 도파민 그런 신경 전달 물질.
얘네들이 뿌려져. 자, 끝에서 갑자기 가루가 만들어서 천천히, 이제 천천히 아니지. 내려올지. 뿌려져. 이 뿌려지는 건 뭐냐? 확산이야. 그냥 향수 칙 하듯이 뿌려져. 푹 뿌려져. 그러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어디 있게? 밑에 어디에 붙지? 이온통 내에. 그게 바로 뭐냐면 딱 붙어.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가질 않아. 근데 이제 들어간다고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야. 신경전달 물질은 들어가지 않고 딱 붙어서 뭐 하기만 해? 자극만 줘. 그러면 여기서 통로가 열려요. 무슨 통로가? 나트륨 통로가 열리겠지. 끝. 그리고 얘네들은 재활용을 합니다. 다시 위로 들어가서 재활용을 해요. 여기 보면 나노가 혹시 애들 이거 모르는 애들 많던데 나노가 어느 정도 돼? 나노미터? 나노. 우리 자연계잖아. 아니 뭐 자연계 뭐 문과도 있을 수 있는데 나노가 어느 정도 되지? 혹시 아까 내가 보성아 너 키 몇이냐? 87이래. 와, 87. 쟤가 말한 100은 뭐야? 1m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1m 87cm를 얘기하는 거잖아. 1m? 볼까? 1m. 그러면 1m가 있어. 그러면 1m를 1000분의 1로 나누면 뭐가 되니? 무슨 메타라고 해? 밀리미터라고 해요. 그치? 밀리미터라고 하잖아.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혹시 1mm를 또 1000분의 1로 나누면 무슨 미터가 돼? 현미경 할 때 나오는 미터 있는데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들어봤지? 이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야. 이거를 또 1000분의 1로 때려주면 뭐가 나오냐? 그게 나노미터야. 그러니까 10의 나노, 그러니까 10나노미터, 1나노미터라는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얘기하는 거죠.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그러면 1m를 곱하기 1000 때리면 뭐가 나와? 무슨 미터? 그 상식 아니야. 1m가 1000배 되면 무슨 미터라고 해? 킬로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킬로가 10의 3승이야. 킬로를 또 1000배 때리면 뭐가 나오냐? 메가라고 하죠. 그걸 메가라고 합니다. 자, 메가를 또 1000배 때리면 뭐가 나오니? 너희들 핸드폰 몇 메가야? 256이야? 1이 128. 기가라고 하지, 그치? 이게 10의 9승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기가가 또 위로 올라가면 뭐가 돼? 테라. 뭐 있잖아. 뭐 컴퓨터 몇 테라야? 1테라야? 2테라야? 그 테라. 이게 테라가 나오면. 여기는 이제 피코미터라고 하죠. 10의 마이너스 12승.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자꾸 내려가고 자꾸 위로 올라가요. 자꾸 내려가고 자꾸 위로. 선생님이 처음에 컴퓨터 할 때는 1기가였어. 하드가. 아 진짜 하드. 저장 용량이 1기가인데 지금은 1기가 아니라 1 테라가 되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 10년 후 한 15년만 돼도 테라가 아니라 그 곱하기 또 점을 또 때려줄걸? 1000테라가 뭐지? 잘 모르겠어. 그 위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용어가 또 따로 생기겠죠. 그만큼 이제 뭔가 화질도 좋아, 뭔가 막 좋아지잖아. 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우리가 그냥 상식 이거 모르면 약간 몰상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다. 그래서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하지. 자꾸 뭐 그런 거 있잖아. 자꾸 작게 해가지고 뭔가 거기다 저장을 하고 막 하는 지금 기술들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애들아, 그러면 시냅스가 있으면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시냅스 있는 것과 시냅스 없는 것? 당연히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아니 중간에 있잖아. 중간에 막 가다가 여기서 찍 하고 뿌리고 그러니까 떡 해서 가다 그게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다시 세 가지야. 전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마리집의 유무. 두 번째 축삭의 두께, 두꺼움. 그 다음 세 번째가 시냅스의 유무. 요 세 가지가 바로 결정을 할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보면 자 이런 거 이제 그림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방향성 아까 근데 처음에 설명했다. 항상 우리 자극을 어디서만 줘? 축삭에서 가지로만. 그래서 이렇게만. 근데 자극은 어디다 줬냐면 여기다 줬어, 얘들아. 한 뉴런에서 가운데로 주잖아. 그러면 양쪽으로 다 갑니다. 양방향으로 가요. 근데 미안하지만 왼쪽 거는 어때? 건너편으로 못 가기 때문에 죽어.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달이 안 돼서 항상 요 방향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뉴런에서는 양방향. 그래서 항상 축삭에서 가지로만. 됐죠? 자,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죠. 전도 속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전도. 자, 전도 속도 방향. 보이지? 얘들아, 보이지? 흥분 전도 속도 방향. 자, 질문이 나와 있어요, 질문이. 선생님이 한 30초에서 1분 줄게. 자, 질문이 뭐라고 되냐면, 자극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중에서 어디에다가 자극을 줬을까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갑자기 니은이라고 하면 내가 곤란해. 니은은 아니야. 중간이라 니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아니면 디귿인데 어딜까? 자극을 어디다 줬을 것 같아? 자, 이거 한번 봐볼래? 자극을 어디다 줬을까? 기억 아니면 디귿 중에서. 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얘들아. 요 그림. 요 그림은 선생님이 뭐라냐면, 갑자기 선생님이 수학여행 얘기했잖아. 수학여행 때 뭘 찍은 거하고 똑같아요? 사진. 뭐가 일정해? 그렇지, 시간. 시간이 일정합니다. 시간이 일정하잖아요. 그럼 물어볼게. 근데 선생님 시간이 다른데요? 1시간만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자, 보통 여기가 시간이 밀리세크잖아. 근데 선생님은 바빠서 또 귀찮아서 밀리란 말을 뺄 거야.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냐, 초라고 얘기할 거라. 그래도 이해를 해줘. 선생님이 말하는 생명과학에서 초는 다 밀리세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3초 때만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3초. 이거 뭐 하는 거야, 여기? 무슨 식이지? 8분극이지? 자, 여기는 선생님 조금 내려볼게. 그럼 무슨 식이야? 자, 제분극이라고 합시다. 자, 오른쪽은 과분극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자극은 어디다 줬어요? 기억해 준 거야? 디귿해 준 거야? 디귿해 준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과, 제, 탈의 순서로 지금 자극이 이동하는 거라고. 이렇게. 과, 제, 탈의 순서로 지금 자극이 이동하고 있죠. 자, 왜 지금 현재. 자, 얘들아, 왜 사진에서 현재 과분극이야? 지금 말고 과거에 여기가 탈분극이었었잖아. 그치? 여기가 이미 자극이 지나갔고, 여기는 이미 자극이 이제 도달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진짜 다 얻어간 거야. 자, 그래서 자극은 어떻게? 과, 제, 탈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자극은 그냥 정답 쓰면 되죠. 어디에다가? 디귿 쪽에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볼래요. 자, 그 다음은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래프 밑에. 자, 흥분전도 속도 그래프 종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봐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 자, 시간에 따라 막전이가 변하거든. 자,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게. 혹시 0mV가 중요할까? 어떨 것 같아?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거를 한번 물어보니까 0mV,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 0mV는 지금 어느 시점이야? 뭐 하고 있어? 보성아, 187cm 우리 보성아. 180이 넘으면 이미 서울대를 갔다라고 하는데. 미안해. 180 안 넘은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자, 엄마들이 그러더라고. 자, 다시. 0mV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무슨 시점이야? 대답을 못하는 게 정답이야. 왜? 탈분극일 수도 있고, 맞지? 탈분극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자, 다시. 마이너스 30은 뭐야? 몰라. 마이너스 58은 뭐야? 마이너스 40은 뭐야? 몰라.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뭘까? 그렇지. 먼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마이너스 80이야. 왜냐? 마이너스 80은 문제 풀 때마다 나와. 왜? 이때는 과분극이야. 또 하나 더 나오죠. 플러스 30이야. 무조건. 그래서 선생님 왜 플러스 30이라고 쓰는지 알지? 왜? 모든 문제가 플러스 30이라고 나오지 35라고 안 나오거든. 자, 이때는 뭐야? 무조건 탈분극이죠. 문제 풀 때마다 얘가 기준점이 돼. 근데 갑자기 너희들은 딴 거에 관심 갖지 마. 마이너스 70에 관심 갖거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8 그딴 거 관심 갖지 마. 뭔지 모르니까. 얘가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 모르니까. 오로지 우리는 플러스 30하고 마이너스 80만 집중적으로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70 있잖아, 얘들아. 가장 의미 없는 게 마이너스 70이야. 왠 줄 알아? 자, 마이너스 70이 얼마나 많냐면 보이지? 자극이 이게 다 마이너스 70이야. 자, 붉은색 보이지? 이미 자극이 지나 간 거 너무 많아. 마이너스 70은 어느 마이너스 70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각 시간별 막전일 값 정리 그냥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무 중요하다. 요 정도. 왜요? 얘 나오면 탈분극, 얘 나오면 과분극의 기준점이 돼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요걸로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자, 이제 본론을 넘어갈게. 자, 이게 본론입니다. 이제 연습을 해봐야지. 자, 이게 이제 실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거죠. 항상 대부분의 문제는 요 그림 하나하고 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자, 왼쪽은 그냥 이게 축삭이야. 축삭 이렇게 일자로만 표시해요. 막대기처럼.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얘 뭐가 일정해? 왼쪽 그림이? 사진 찍은 거야. 시간이 일정한 거죠. 시간 나 몰라. 언젠지 몰라. 자, 오른쪽은 뭐가 일정해? 오, 그렇지! 외우고 있어요. 자극 지점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는 자극 지점을 아직 모릅니다. 어디에다 자극을 줬는지 몰라요. 잘 봐. 자극을 어디다 줬는지 몰라요. 자, 1번. 자, 30초 주겠습니다. 자극은 피해준 거니, 큐해준 거니? 첫 번째 질문이죠. 자극은 피해줬을까, 큐해줬을까? 근데 쌤이 기준점이 있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80%야? 이거 무슨 분극이야? 그렇지. 혹시 플러스 10은 뭐야? 모르잖아. 하지만 우리는 알지. 뭐 아니면 뭐야? 탈분극 아니면 재분극이야. 얘도 탈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과? 그렇지. 이렇게 쓰면 돼. 그냥 대충.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자극은 어디다 준 거야? q 이렇게 q. 자극은 q에 준 거야. 그치, 혜성아? 둘이 사귀는 거 아니지? 아니야. 친구랑 사귀는 건 맞지만 이렇게 막 뭐라 하지? 썸 타는 거 같아서 막 손으로 보기 좋아. 부러워서 그래. 자, 이게 자, q 해준 거야. 자극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실제로 이 문제가 있어. 선생님 교재 보면. 자, 이제 2번을 이제 정리를 해주려고. 자, 마이너스 80하고 자극 지점, 자극 위치의 관계를 갑자기 물어봤어. 그러면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게. 여기 봐. 자, 자극을 여기다 줬어. 멀리 해볼까? 자, 여기가 D1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D2고요. 여기가 D3이고 D4고 D5라고 합시다. 얘들아.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극 주고 나서 몇 cm, 뭐 3cm라고 할까, 저것처럼. 그럼 자극을 막 줬는데 마이너스 80이 D5에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질문하는 거야. 정답부터 얘기해 줄까? 어쩔 TV. 안 오면 안 돼? 마이너스 80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잖아. 솔직히 그렇지? 아, 맞아. 선생님 말이. 맞아. 근데 지금 자, 자극, 여기가 자극 위치잖아. 근데 마이너스 80이 어디에 있어? 먼 곳에 있어? 가까운 곳에 있어? 가장 먼 곳에 있잖아. 이거는 오늘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보는 그림이야. 이거는 문제가 쓰레기가 돼. 왜? 자, 얘가 마이너스 80이면 이거 지금 시점이 뭔데? 과분극이잖아. 그 다음에 항상 뭐라? 과 다음에 뭐가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없는 부위가 뭐가 되니? 재분극이고 없는 부위가 또 뭐가 해야 돼? 탈분극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과제탈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이미 자극이 지나? 이미 다 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문제는 쓰레기가 된 거야. 왜? 하나만 마이너스 80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71은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 왜? 모든 문제는 이렇게 돼야 아름다워. 마이너스 80도 있고 얘들아 마이너스 30도 있고 플러스 15도 있고 막 그러거든. 뒤섞여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마이너스 80 하나에 전부 다 마이너스 70 있는 문제는 없단 말이야. 이게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 자, 혹시 마이너스 80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 근데 너희들한테 야 순서를 몰라라고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80을 넣는 바보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 왜? 이런 값들은 어디 와야 돼? 마이너스 80보다는 멀리 와야 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2번을 정리하려면 마이너스 80의 위치와 자극 지점의 위치는 적을게. 되도록이면 가까워 멀어? 멀어? 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방금. 멀면 문제가 쓰레기가 돼서. 되도록이면 어때?
다른 값보다는 여기 있잖아. 자극을 여기다 줬으니까 되도록이면 다른 값보다 가깝다고요. 처음에 가정을 할 때 멀게 잡지 마. 되도록이면 가깝게 잡아.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80이야. 그럼 얘네들이 나 뭐라고 그랬어? 자, 노란색으로 써볼까? 마이너스 70이지. 맞지? 이거는 자극이 이미 잘 봐. 이 노란색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극이 지나간 마이너스 70 값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 마이너스 70이 온다라고 하면 이미 얘는 자극이 아직 안 온 마이너스 붉은색이 된다고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정답, 그러니까 3번은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70mV. 이미 지나간 마이너스 70mV 분극이 된다고요. 이제 조금씩 헷갈려요.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하면서. 근데 괜찮아. 쌤이 얘기했잖아. 집에 가면 R이 100일 거야. 왜 과제탈이지? 실제로 그래. 왜 탈제가가 아니고 왜 과제탈이지? 괜찮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 계속 이거 할 거니까. 이거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아. 실제로 근데 있잖아. 학교 수업을 들으면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수업을 적게 해주셔. 실제로 가봐. 그 다음 문제풀이 안 해주셔, 선생님.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문제는 고급스럽게 나오지. 엄청 어렵게 나와. 문제풀이 안 해주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지. 왜냐, 우리는 분극, 탈분극, 재분극 그것만 알면 돼. 과분극만. 단어만 알면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생각하시거든. 자, B로 가봅시다. B. 자, B가 있어요, 얘들아, B가. 자극은 어디다 준 거야? 여기다 줬죠. 제일 왼쪽에 자극을 줬거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왼쪽 그림은 뭘 찍은 거하고 똑같다고요? 사진, 뭐가 일정합니까? 여기 나왔죠. 정확하게 4ms, 4초 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극을 주고 나서, 동시에. 자극을 동시에 주고. 근데 뉴런이 왜 두 개야? 당연히 뭐가 달라서 뉴런이 두 개야? 속도가 다르겠지. 속도가 달라서 뉴런이 두 개야. 속도가 두 개에서. 속도가 달라서. 자, 오른쪽은. 아까 그랬잖아. 오른쪽 뭐가 일정하니? 그렇지! 10번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극,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이 시간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건 이 지점이에요. 저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막전이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끝! 자, 이제 1번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 1번, 2번 한번 줄게, 쌤이. 1번, 2번.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걸? 그지? 이거는 언젠가 우리가 다 배웠고, 들어본 적도 있고. 그지? 실제로 이거 푼 사람을 딱 한 명 봤어. 그 애가 어떤 애냐면 선행을 했던 애 한 명. 걔 학교 어디였더라? 재홍고. 근데 걔도 왜 풀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절로 풀린 거야. 한 번 해본 사람. 근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다음 주가 되면 한 번 해본 사람들이야. 뭔지 알지? 다다음 주가 되면 2번 해본 사람이거든. 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알고, 시간은 알아. 왜 알아? 4초라는 걸 알잖아. 거리 줬잖아. 거리 여기 나왔잖아. 2cm 있고 4cm 있잖아. 근데 왜? 그 정도는 알지. 시간분의 거리로 나누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그치? 맞잖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쌤이 처음 그랬어. 뭐라고 하냐. 문제가 복잡하니? 계산법이 힘들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뭔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여기 봐볼래? 이제 고민만 하라고 쌤 준 거지 풀어라고 한 건 아니니까. 여기 봐. 물리 문제를 한번 내려고. 여기가 출발점이, 이 점선이 출발점이에요. 실선이 도착점이다. 이렇게. 보이지? 자, 선생님 문제를 해볼게요. 이 자동차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풀이를 좀 어렵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하려고. 자, 이 속도 계산은 원래는 이제 암산으로 돼. 근데 그 암산으로는 다음 주에 쌤이 이제 설명을 해줄 거고, 자, 오늘은 이제 그냥 기본 원리 처음부터 다 설명해 줄 건데, 자, 이 자동차가 여기서 도착을 했어요. 자, 몇 초 걸렸냐면 1초 걸렸고,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야. 라고 너희들한테 속도를 물어보면 몇 미터 퍼 세컨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아니야. 함정 없어. 10m? 10m 퍼 세컨야. 그냥, 이거야. 이거 10m 퍼 세컨야. 근데 이거는 달라. 저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저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원래 자동차는 언제 출발한 거야? 항상 물리에서는 T0라고 하지. 그 제로가 몇 초야? 0초야. 얘도 마찬가지야. 0초 때 자극을 준 거야. 맞지? 그 다음 몇 초가 지났다고? 4ms가 된 거야. 자, 다시. 왜 저거를 못 푸냐면 저 문제를 그대로 자동차로 쌤이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 자, 출발은 똑같아요. 이건 다 동일해요. 근데 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애들아 이렇게 도착했어. 자, 1초고 10m야. 자, 몇 미터 퍼 세크야 라고 하면 10m 퍼 세크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너희들 뭐야? 아, 이거 아닌 거야. 계산 지금 그러고 있다고. 버퍼링이 생긴 거야, 지금. 지금 이 그림이 이 문제야. 다시 한번 줄게요.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설명하면, 자, 처음에 자극은 몇 초에 줬다고? 0초야. 그럼 물어볼게. 0초 때 막전이 값은 뭐니? 여기 나왔잖아요. 0초 때 막전이 값이 뭐야? 마이너스 70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가 마이너스 70이야. 맞지? 그러면 저 똑같은 마이너스 70을 우리가 줘야 돼, 여기서. 이해되니? 저 마이너스 70을 똑같이 있는 그 지점과 시간을 줘야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로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거든. 근데 우리 눈에 마이너스 70이 있어, 없어? 만약에 줘도 그 마이너스 70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아까 그랬잖아. 마이너스 70처럼 많은 값이 없어. 근데 항상 기준점이 되는 두 값이 뭐라고 보성아, 아까 네가 대답 열심히 잘했잖아. 또 플러스 30이야. 그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밑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밑에 그림 봐봐. 이제 실제로 그림은 이거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눈에는 봐봐. 우리 눈에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80이 있다고요. 실제로 마이너스 80이 있어. 느닷없이 마이너스 80이 있잖아. 마이너스 80이. 잘 봐봐. 마이너스 80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바꿔야 돼. 문제를 우리가 임의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이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봐봐. 원래는 0초고, 원래는 0초에서 출발했잖아. 그치? 마이너스 70으로. 근데 이것 때문에 임의로 자동차를 미리 좀 출발을 시킬 거야. 잘 봐. 어떻게? 요만큼. 보여? 그러면 뒤 꽁무니가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80이 된다고 했지? 그러면 마이너스 80으로부터 마이너스 80이니까 이거는 계산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 지점은 무슨 지점이야? 자극 지점 출발점이잖아. 그럼 물어볼게. 자극 지점이 마이너스 80이 되려면 몇 초 걸려? 3초 걸려. 맞아. 여기 나왔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3초 걸린다고. 자, 이제 노란색으로 쓴다. 여기가 원래는 0초지. 원래는 0초고 마이너스 70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기준점, 얘 마이너스 80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80을 우리가 바꿔준다고 임의로. 근데 자극 지점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 몇 초야? 무조건 3초야. 그러면 여기다 써. 뭐라고? 몇 초라고? 3초일 때 마이너스 80이 된다고. 이게 진리야. 그럼 물어볼게. 원래 저 하얀색 마이너스 80 보이지? 저건 몇 초 때 값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몇 초 때 사진 찍었다고 했어? 4초라고 했잖아. 자, 봐봐. 와, 몇 초 걸린 거야? 저기까지 가는데? 1초에 몇 cm 갔대? 2cm 갔잖아. 그럼 VA는 뭐라고 써? 2cm per milli. 이게 정답이야. 다시 한번 이제 복습. 봐봐. 복습한다. 뾰롱. 자, B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80을 찾으면 돼, 안 돼? 마이너스 80이 없는데. 근데 무슨 값이 있어?
플러스 30값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출발점을 임의로 뭐로 바꿔? 자, 바꾸기 전에 생각해보자. 원래 몇 초에 출발해? 0초야. 0초일 때 값은 뭐라고? 마이너스 70인데 얘가 플러스 30이니까 이것도 임의로 그냥 임의로 바꾸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이 있냐? 임의로 바꾸는 게 불편한 애들이 있어. 인정. 다음 주에 또 다른 방법을 얘기해 줄 테니까. 자, 플러스 30. 자, 물어볼게, 얘들아. 자극 지점 보여 안 보여? 그래프? 플러스 30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 2초. 근데 원래 이 하얀색은 몇 초 때 사진 찍어 놓은 거라고? 4초. 몇 초 걸림? 2초에 몇 센치 간 거임? 자, 답 나왔죠? 속도 얼마임? 3cm per milli 세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얘들아. 자, 선생님 말이 맞잖아. 뭐라고 그랬어? 계산법이 힘든 건 아니야. 왜? 그냥 나누기만 했어.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왜 바꿔주죠? 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인정. 왜냐면 이 자동차로 그냥 한번 설명해 본 거야. 다음 주에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설명할게. 훨씬 더. 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생님 설명한 거야. 제일 복잡하고 머리 아픈 설명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원래 하얀색이 원래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하얀색은 뭐냐. 이 하얀색 자동차는 원래 0초야. 근데 0초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미리 붉은색으로 임의로 시간을 바꿔준 거야. 막전이 값을 같은 값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3초가 됐든 2초가 됐든 변경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 거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야. 지금 선생님이 이제 B밖에 없는데 이걸 한 C, D, E, F 이거 다 정리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그 정리가 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원래 분극이었는데 갑자기 탈분극이 되고 그 다음에 재분극이 되고 과분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분극이 돼요. 근데 그때 값들이 있지. 전이값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걸 플러스 30도 보였고 여기서처럼 마이너스 80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도 계산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뭐가 있냐면 2번, 3번 이제 시간이 남아서 선생님 2번도 잠깐 얘기하면 시간과 속도와 뭐가 있어요? 거리, 자극 지점, 막전이값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방금은 속도를 계산하라고 했지. 무슨 값을 줬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거리를 주면 속도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속도하고 거리를 줍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를 숨기겠어? 시간을 숨길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를 숨겨? 거리를 숨겨요. 저기가 몇 센치인지 안 보여준단 말이야. 속도하고 시간을 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이거 숨겨서 요거 찾고 요거 숨겨서 요거 찾고 그 다음에 뉴런이 원래는 뉴런이 2개잖아. 아 복잡한 아니 3개가 나와. 그 다음에 그래프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1 플러스 1은 하고 물어본 다음에 갑자기 어때?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돼. 근데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라고? 과제탈이야. 그치? 과제탈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과분극은 얘들아 자극 지점과 가까워 멀어? 가깝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거기서부터. 알겠지? 다음 주에 처음부터 선생님이 다시 다 정리를 해줄 거야. 진짜 걱정하지 마. 지금 머릿속에 살짝 알배기지 않아? 아니 알이 배겨야 정상이야. 근데 이게 다음 주 가면 그냥 풀려. 그 다음 주 가면 있잖아. 또 풀리고 그 다음 주 가면 이제 어느 정도 별거 아닌데? 시간이 해결할 거야 얘들아. 어려워도 선생님이 이걸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선생님 믿고 오기만 하면 돼. 알겠지?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근데 첫 시간부터 어쩔 수 없어. 여유 있게 갈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숙제는 딱 6문제를 풀되 아까 몇 번? 5번 빼놓고 그치 뺄 필요는 없고 5번만 VPOC 고민해서 가져오고 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와도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봐요.